얘들아 안녕. 오늘도 힘든 생활 가운데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영상을 클릭해준 여러분 정말 고맙고 선생님이 정말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선생님과 학생들과 한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고 의사소통도 하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면서 재밌게 수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컴퓨터를 보면서 수업을 하려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너무 어색하고 말하는 게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강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하지만은 선생님 마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력이 성장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은 정말 100% 200%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노력하는 하이미영쌤이 되도록 할게. 오늘 강의는 고졸 검정고시 영어 최단시간 고득점 비법. 하이미영쌤의 아낌없이 퍼주는 강의.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줘.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이 선생님에게 작은 힘이 된다는 사실. 자, 오늘은 7년치 기출문제로 고졸 검정고시 영어 정복하기 편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휘 편을 준비를 했어. 혹시나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한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그 영상을 꼭 보고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 어휘는 고졸 검정고시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거든. 문법도 어느 정도 잡히고 문장 해석 능력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어휘를 얼마나 풍부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어를 훨씬 더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한국말도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말을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영어 자체도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익히는 것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단어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었잖아. 어떻게 하면 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빨리 암기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통하여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번 문제가 보통 어휘를 묻는, 직접적인 어휘를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 이 문제는 2019년 1회 때 나온 문제인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유형이랑은 조금은 달라. 기존의 문제는 한 문장이 나오고 밑줄 친 단어의 뜻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거든. 2019년 1회의 문제에서는 설명에 해당하는 직업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유형은 변형이 되었지만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그닥 많이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 문장 안에서 bread, cakes, oven과 같은 빵과 케이크, 오븐과 같은 아주 쉬운 기본 단어 정도 알고 있으면은 이것을 만드는 직업은 당연히 baker, 제빵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다음 문제를 봐서 알 수 있듯이 밑줄 친 단어만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형식으로 1번은 구성되어 있거든. decision이라는 단어를 알기만 하면 바로 1초 만에 답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 I'm sure that you made the right decision. 나는 너가 옳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는 이 문장에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단어의 뜻을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단어를 알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 단어의 뜻을 모르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문제거든. 그만큼 어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네. decision은 무슨 뜻이지? 결정, 결심이라는 뜻입니다. confidence는 무슨 뜻이에요? 네, 자신감이라는 뜻이죠. 보기에 자신감이라고 적혀있는 답을 골라주면 되고, effort, 노력이라는 단어.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 to the success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끈 너의 공헌에 고마워. contribution은 2017년도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은 단어를 익힐 때 요 정도 단어를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잖아, 그치? contribution, 공헌, 기여라는 뜻이었고, advice는 충고라는 뜻입니다. Tom wants to know more about Korean literature. 탐은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문학이라는 뜻이었고, novels. My hobby is reading novels. 나의 취미는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해서 novel은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This dish doesn't taste good. 여기서 dish의 뜻은 음식, 요리라는 뜻이 되겠지? harmony가 나왔네. harmony는 무슨 뜻이야? 화합이라는 뜻이겠죠. He is a man of good character. 그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character, 성격.
respect. Most people like and respect Mr. President. respect는 우리 랩에서 자주 들었던 respect 단어다, 그쵸? 뜻은 존경하다. 그리고 마지막 names on the list are shown in alphabetical order. 이름은 목록에 있는 이름은 알파벳 순서대로 보여진다 라고 했을 때 order는 순서의 뜻인데, 이와 같이 1번 문제에 나타나는 것은 단어의 뜻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 외의 문제들은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모르면 해석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문제를 같이 풀면서 어휘를 꾸준하게 같이 암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암기하는 것인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 넘어가기 앞서 나왔던 기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 bread, cakes, oven, baker, decision, 결정, confidence, 자신감, effort, 노력, contribution, 공헌, 기여, advice, 충고, literature, 문학, novel, 소설, dish, 음식, 요리, harmony, 화합, character, 성격, respect, 존경하다, order, 순서. 기출에 나왔던 이 몇 가지 단어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제 단어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첫 번째는 발음을 반드시 습득 후 암기하기. 빽빽이 쓰며 철자만 암기 절대 금지. 두 번째, 문장 안에서 해석하며 암기하기. 그리고 self 테스트 꼭 하기. 세 번째, 단어장을 이용할 시 문제 푸는 것과 단어 암기하는 것을 같이 해나가기. 단어만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 하기 없기. 네 번째, 단어장 이용 시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다독하는 방법으로 외우는 것을 추천해. 자, 이거의 무슨 뜻인지 잠시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 자, 그 첫 번째로 발음을 반드시 습득 후에 암기하라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암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냐면은 옆에 예시와 같이 able이라는 단어를 소리와 발음을 익히지 않고 철자를 적으면서 A, B, L, E 할 수 있는 A, B, L, E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막 종이에다가 빽빽이를 하면서 철자를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어가 머릿속으로 내재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외우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단어가 되어버리거든. 왜냐하면 발음을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듣기 시험 칠 때도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정확한 발음이 아니면은 그 단어를 알아듣지 못해. 그리고 혹시라도 스피킹에 사용할 때는 절대로 사용을 못하겠지. 잘못된 발음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발음을 모르고 넘어가면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abroad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그냥 대충 upright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대충 uprigh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거나 accident, 사고라는 이 단어가 accident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 대로 발음을 하게 되거든. accident 아니잖아, 그치? accident. 특히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은 아케라고 해요. 아케 아니다, 그쵸? 이거는 ache, 통증 ache라고 정확한 발음으로 익혀야지만이 ache라는 소리가 듣기에서 나왔을 때 이거는 아픔, 통증이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고, 내가 소리로 뇌를 자극하여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쓰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오래 남는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단어의 발음을 찾는 거 게으르면 안 돼. 요즘에는 네이버 사전이나 이 단어를 치면은 원어민의 발음이 녹음되어 있잖아, 그치? 그 녹음을 반드시 들으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 특별히 오늘은 핵심 기출 단어 400개를 뽑아서 반드시 외워야 될 단어만 뽑아서 같이 이 시간에 연습을 한번 해볼 때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 중요한 단어를 꼭 암기할 수 있도록 이 방법대로 암기를 한다면은 정말 초스피드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단어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발음을 반드시 습득 후 암기를 한다. 빽빽이만 쓰며 철자만 절대 암기하기 없기.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앞에 1번과 같은 문제, 그리고 앞으로 2번, 3번 정도까지의 문제는 단어만 알고 수거만 알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리고 뇌가 단어장을 펴서 단어만 암기할 때보다는 맥락 안에서 그 뜻과 함께 습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머릿속으로 기억에 남는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안에서 단어를 같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 We have been working for several hours. Let's take a blank.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일을 쭉 해왔어. Let's take a 쉬는 시간을 좀 가지자 라고 할 수 있겠지. You should not blank school rule. 너는 school rule을 학교 규칙을 깨트리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죠? break잖아. 근데 이 break를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앞에 문장에서는 휴식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깨트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거든. 그래서 문장을 통하여서 그 문장에 맞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기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야지 다음에 문제를 풀 때에도 문장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휴식, 또 깨트리다라는 단어를 알았을 때 그 다음날 지나버리면은 이거를 잊어버려. 그래서 앞에 내가 외웠던 단어들이 뭐가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다시 보면서 여기에는 break였지, 깨트리다라는 뜻을 가진 break였지 라고 셀프 테스트로 복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장 이용 시에 문제 풀기와 단어를 같이 암기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단어를 완벽하게 해서 빨리 단시간 내에 뗄 거야 라고 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단어만 일주일 동안 막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몰아치기를 하지 말고 문제 이만큼 풀고 그 문제에 나온 단어 습득하고, 그리고 단어장이 있으면은 단어장은 추가로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지 단어장이 추가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어장을 이용하면서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다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 안에서 외운 단어들을 쓰고 외우는 것, 말하면서 외우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큰맘 먹고 단어장을 이제 사잖아. 근데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 대부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의지가 불타서 앞에 한 몇 장 정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 그리고 막 빽빽이를 하면서 열심히 외워. 거의 다 외운 것 같아. 뒤에 부분은 정말 새 책처럼 깨끗하게 남겨져 있는 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단어장이야.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일독을 하는데도 정말 힘들게 느껴져.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외운다고 해서 다 남는 게 아니거든. 대부분은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단어장을 사서 이용을 할 때는 자세하게 외우지 말고 가볍게 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시간에 읽되 여러 번 읽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 단어장은 단어를 외우는 핵심 요소라기보다 서포트 해주는 머터리얼,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맥락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장에 외운 단어들이 순간순간 다 기억이 날 때 그 단어들은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단어장과 이 맥락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은 단어장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 그러면 이 단어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볍게 읽으면서 여러 번 다독하는 것이 중요해. 한번 읽을 때마다 이렇게 표지에다가 몇 월 며칠 1독, 몇 월 며칠 2독, 1, 2, 3, 4, 5독 해서 시간이 남으면 최소 10독 정도를 하면은 이 단어장을 거의 암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처음에 1독을 할 때는 이게 뭐지? 이게 읽는다고 내가 머릿속에 들어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최소한 5독 정도를 한 친구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정말로 몸소 느끼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이 단어장이 그들에게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는 책이 돼버려. 그러면은 당연히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내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지. 다 5독, 6독, 7독까지 갈 때는 거의 이 책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어느 줄에 어떤 단어가 있고 몇 페이지에 어떤 단어까지 있는 것까지 다 기억하게 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과 함께 매일매일 자기 전에 들을 수 있게 필수 어휘 단어 400개만 모아서 따로 녹음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매일 그 영상을 들으면서 자기 전에 유튜브 이제 뭐 좀 보고 자지? 워크맨을 볼까? 뭘 게임 영상을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주는 이 단어 400단어를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도 금방금방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단어 정복 정말 쉬워진다는 거. 그리고 필수 단어는 문서로 해서 무료 배부를 할 테니까 댓글에 있는 신청 폼으로 신청을 해주면 글자를 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눈과 귀와 입을 같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단어 400개를 추려서 선생님이 만들어 보았거든.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고 하이 미영쌤과 지금 당장 같이 읽으면서 일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